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소장파 4인방에 대한 공격이 인종차별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흘째 이 민주당 소장파 4인방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연방 하원에서 이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상정안이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지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갑자기 이렇게 돌발적으로 탄핵안이 올라왔죠. 네. 어제 갑자기 발의된 트럼프 탄핵안 표결이 이제 실시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하면 탄핵안의 공식 상정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그렇죠, 표결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만약에 표결이 통과됐다면 그걸로 탄핵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가결되면 이제 그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그렇죠. 이제 연방하원에서 통과 여부를 가늠하는 표결이 한 번 더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네. 결국은 이 상정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아마 상정이 됐다 그러면 가결됐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 이것이 상정 표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탄핵 표결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압도적으로 이제 부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반대한 겁니다. 이 엘 그린 민주당 의원이 이 안을 올렸습니다.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엘 그린 연방하원 의원이 트럼프 탄핵안을 발의해서 상정을 이제 추진했고 그것이 이제 표결로 어제 연방하원에서 이제 진행됐는데 찬성이 95명, 반대가 무려 33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공화당이 197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명을 제외한 194명이 투표에 참가했고요. 공화당은 194명 투표 참가자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235석을 지금 연방하원에 갖고 있는데 어제 23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 참가자 232명 중에 찬성이 95명밖에 안 됐고 반대가 137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참가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런 이 분위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4인방에 대한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진보파 4인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이 발언이 공격성 발언이 좀 인종차별적이다. 이제 이런 논란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화요일 날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16일 날 그때는 연방하원에서 채택이 됐는데 다 채택이 됐죠. 규탄하는 결의안은 채택이 됐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이것을 가지고 탄핵을 하자는 그런 어떤 이 발의안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탄핵안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한 셈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 탄핵안은 좀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탄핵안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없고 이 민주당 소장파 4인방에 대한 공격,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헌법적인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이거는 좀 무리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만 강화시켜준 셈이 됐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이 같은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정조차 못했지만 이런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과도를 오히려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됐다는 그런 언론들의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부결됐다는 거는요. 네.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내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결과가 2020년 대선에 민주당한테는 악재겠어요. 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그것도 극명하게 표로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지금 이 정도에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막말이라면 막말인데 고백홈 이게 아주 좀 유행어처럼 돼버렸는데 이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런 발언만 가지고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 정도의 발언만 가지고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9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332명 그러니까 232명이죠. 232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시 다수는 이런 정도의 발언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탄핵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뜻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경파가 한 95명, 그리고 온건파 내지는 중도파가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의 모습, 강경파들은 아마 대부분 진보파의 가능성이 높고요. 온건파들은 중도파 내지는 이제 보수파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진보 보수로 좀 극명하게 나뉜 이런 그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진보파 우리 민주당이 요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그 의원들인데 그래서 뭐 소셜리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회주의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좌파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방하원에서 표결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런 그 급진적인 발언에 연방하원 의원들의 절반 이상은 아직은 동조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 반대표로 던진 사람 중에도 진보적인 의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찌 됐건 민주당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다는 게 좀 확인됐다는 것, 이 극명하게 표로서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당내에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느 정도로 대립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 표결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게 알려지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탄핵안이란 것을 어제 처리하면서 이 강경파와 온건파, 민주당 내의 강경 온건 양대 세력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어제 이 탄핵안 표결 상정을 이제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상당한 악재가 됐다고 평가했는데 AP가 어떻게 분석했냐면 내년 11월 선거에서 내년 11월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 선거에다가 뭐 연방상원 선거 네. 있고 연방하원 선거도 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상원 선거, 연방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 선거 때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라면 보수 중에서도 좀 온건 보수 그리고 중도 성향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을 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탄핵 표결에서 95명이 찬성했고 232명이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라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도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진보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5명밖에 찬성을 안 했다. 그러면 232명의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지금은 탄핵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탄핵을 발의한 이런 과격한 강경파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탄핵 표결을 추진함으로써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강경한 트럼프 반대파와 온건한 쪽 이 양쪽을 좀 갈라놓게 됐다. 그래서 민주당 이 성향의 유권자들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해졌고요. 민주당 유권자들의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있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다른데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민주당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AP통신이 지금 지적을 했고요. 대선에서 지금 뭐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카멜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네. 대선에서 경선에서 누가 이제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제 실제 대선에 가면은 대선 본선에 가게 되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아마 밝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 대선 주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대선 본선까지 갈 경우에는 뭐 어차피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탄핵을 운운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당신의 생각이 뭐냐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입장 표명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환영하는 유권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유권자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이 결국 대선 후보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연방상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출마해서 선거 운동을 할 텐데 그 후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탄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연방하원 선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투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찬성을 했고 누구는 반대했다는 게 다 이제 나온 나오게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탄핵을 원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탄핵을 원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경파구나. 이 사람은 온건파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유권자, 지지 유권자들이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데 그 성향에 따라서 표를 줄지 말지 뭐 이런 게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차마 공화당 후보에게는 표를 못 주더라도 지금 나는 민주당을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이 후보는 영 내 생각과 맞지가 않네. 내가 굳이 뭐 투표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공화당을 찍지 않을지언정 민주당 후보를 찍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예를 들어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기권표 나오겠네요. 네, 그런 네. 표가 조금 나온다고 한다면 박빙의 네. 지역에서는 그런 기권표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당락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런 그 연방하원에서의 표결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역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대사로 취급이 될 그렇죠. 그런 안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 의견 조율도 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상정이 되고 또 무리하게 상정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패를 했다. 네. 이거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전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네. 총선거에서 여당이 좀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말 때문에 탄핵까지 됐다 결국 역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부적절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그거는 누가 봐도 지나치다 이런 뭐 생각을 할 수밖에 결론적으로 없는 트럼프 거예요. 대통령은 뭐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기세등등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세등등해졌어요. 어제 신났어요. 연방하원 탄핵안 표결이 끝나니까 이 백악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탄핵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이 다시 일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일도 안 하고 자기 탄핵할 생각만 하고 저러고 있는데 이제 탄핵은 끝났으니까 민주당 일하게 하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로 가서 대선 유세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민주당 소장파 4인방을 비난했죠. 그 오늘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대로 뭐 일한 오마르 의원 같은 경우는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인방 중에 유일하게 네. 해외에서 태어난 의원이죠. 그래서 세너백 뭐 이렇게 그 지지자들이 연설 현장에서 외치는 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라시다 틀레입에 대해서도 비난했어요. 내게 F워드로 욕설을 퍼붓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시다 틀레입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그 이민 2세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부모가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은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는 멕시코 국경 이민 보호 시설에 대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는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탄핵 이런 주장보다는 정책적인 공격을 주로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역시 이 국경 이민자 보호 시설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AOC라고 부르고 AOC. 있어요. 네. 약자로 AOC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찌됐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각각 4인방을 돌아가면서 이제 비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금 망신을 주고 싶어한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는 글쎄요 민주당이 좀 엉거주춤한 좀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방을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민주당의 현재 그 민낯이 좀 드러났다고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칠지 그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단 쉽지 말이죠. 않아요. 사실 네. 탄핵이란 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은 됐었는데 어제 이렇게 물론 뭐 상정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표결이었지만 이렇게 어제 이 표결을 해버리는 바람에 연방하원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
발의하는 네. 그 엘그린 하원 의원이 발의하는 이 소장파 4인방에 대한 그 인신 공격성, 그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탄핵을 한다는 그런 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뮬러 특검의 수사,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뮬러 특검이 뭐 연방하원에 뭐 청문회에도 나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과연 뭐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공세를 펴게 될 때 그럼 그때 가서 또 한 번 탄핵안을 발의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맞아요. 민주당이 네.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졌어요. 예, 뭐 사안별로 돌아가면서 탄핵안을 계속 낼 거냐. 뭐 대통령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설프게 엉거주춤하게 탄핵안이 이렇게 내므로써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꼬여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 강경한 진보파와 온건파가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강경 진보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직설적으로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실 변화를 좀 빨리 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온건파는 여론조사 같은 걸 중시하죠. 현실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 뭐 긍정보다 부정이 많지만 그래도 탄핵에 대해서 물어보면 탄핵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감안해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네. 온건파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하되 탄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오바마 케어라든가 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고 뭐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면서 각을 세워서 내년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민주당 내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선거도 선거지만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 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법 논리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 연방 의원들의 의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또 강경파들가 맞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당내 노선 갈등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도 중요하지만 당내 갈등을 어떻게 잘 수습하면서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봐서는 참 민주당도 맞아요. 워낙에 좀 이질적인 그런 부류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들하고 사실 이렇게 지금 소장파 4인방하고는 제가 볼 땐 같은 당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같은 당을 하니까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민주당도 굉장히 힘들 것 이번 같습니다. 사태를 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리더십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요. 또 대권 지금 뭐 나온 그 주자들 보면은 거기서도 별다른 이번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고 있어요. 말을 하기가 애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민주당의 의견이 지금 통일이 된 건가 아닌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보면 유권자들이 탄핵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대선 주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어제 이 탄핵 표결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